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저고 재밌게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모두 헬로 곤방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용씨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온 제네존 제로 젠존 제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젠존제 뭐 어제 했던 이야기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하면은 뭐 이제 좌우의 과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천명검의 진실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다가 결국에는 그 미야즈마 그 창조주의 부활에 의해서 공동이 확장하면서 이제 잘못하면 칭파이 하이츠에 이어가지고 아예 뉴 에리도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각 팀을 각 팀에 따라서 각자 할 일을 정한 다음에 이제 창조주를 막고 공동이 확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빛나하고 자오하고 함께 창조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갔는데 록스프링도 알고 보니까 배신자였고, 대충 이제 그러면서 과연 이제 최종 결전만이 남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이제 오늘도 그렇듯 젠존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거 말고도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조금 약간 있어가지고 이번에 천사 뮤즈의 망상이라고 하는 이제 이번에 그 약간 젠존제에서 원래 이제 정보가 유출만 돼서 이제 정보 유출만 됐었는데 이제 좀 약간 정보 유출만 돼가지고 약간 인기가 많은 그런 캐릭터들 이번에 새로운 이제 진영이 하나 나왔는데 뭐 이제 그쪽 진영에 대한 이벤트가 이렇게 또 열렸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스토리 보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그때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뭐 옛날에 있었던 이벤트고, 자, 이거 멀티플레이 할 수 있는 젠존제 이벤트고, 그거 아니고 이제 아마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거였는데, 자,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공개 오디션 이제 명작 재상영이라고 명작 재상영이라 해서 이번에 이번에 3종 복귀죠. 처음으로 젠존제에서 3종 복각이 나왔는데, 일단 S급 이제 물리속성 이상의 딜러인 앨리스와 그리고 이제 MB의 이격인 강공 특성에다가 이제 번개 특성인 영호 MB, 그리고 이제 뉴에리드의 데스타, 이제 아스트라 야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3중 픽업으로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3중 픽업으로 이제 등장을 했고요. 일단은 써본 캐릭터들이긴 한데 셋 다 일단은 저하고 약간 인연이 없는 캐릭터들이긴 하죠. 물론 이제 아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에서 이제 꽤나 개인적으로 이제 이미지가 좀 세게 남았는데,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공개 오디션 재상영 이렇게 해가지고 복각 이렇게 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독점 개봉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은 이제 특정 에이전트를 이제 고르잖아요. 특정 에이전트 이제 고르면은 이제 1회 이제 뭐 해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할인도 일단 하고 있긴 하네요. 할인도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제가 아직 이 빛나 전용 엔진까지 못 뽑았기 때문에 일단 빛나 전용 엔진 뽑고 나서 이제 뭐 제어가 남다면 그때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이제 할인하는 거 이제 20% 할인이니까 뭐 일단은 개인적으로 뭐 여기서 뽑는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아스트라 뽑고 싶긴 해요. 이제 버퍼 중에서도 이제 아직까지도 꽤나 많이 쓸만하기도 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뭐 뽑게 된다고 하면은 아스트라 뽑을 건데, 얘기했다시피 제가 좀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빛나를 명전해주는 거 이후로는 제가 진조제도 현질을 그렇게 많이 안 할 거예요 라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 자, 그러면은 뭐 이제 대충 볼 것들도 다 받겠다. 이제 그러면은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뭐 기념 혜택이라든가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이제 뭐 하늘에 떨어진 옥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7일 동안 이제 누적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방부 이제 가차권을 준다라는 거 정도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메인 스토리 이제 깨러 가보도록 하시다. 창조주와의 대면 가보도록 하죠. 바로 이제 전투 딱 하기 전에 맞췄었죠. 들어갈 거면 전투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긴장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불쾌한 기운으로 가득했고 사방에서는 뼈를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낮은 포용이 들려왔다. 에테르리 물결처럼 거대한 바위로 흘러나오는 미야즈마를 통해 끊임없이 쏟아났다. 잠깐만, 이거는 본 거죠? 이거는 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까지는 이제 스토리 봤기 때문에 피로감이 이제 했었는데 도로 왔었죠? 이제 엽사형하고 자오가 이제 도로 와가지고 자오가 합류해서 드디어 이제 창조주를 딱 만나러 이렇게 왔습니다. 방금 자오의 모습 마치 신이 강림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너무 이상한 표현인데요. 빛나의 말이 맞아요. 돌아온 걸 환영해요, 자오씨. 지하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을 줄이야. 자, 세이브 포인트 열렸고. 장관이네요. 확실히 대단한 인물이 등장할 것 같은 곳이에요.
먹을 것들 먹고. 자, 일단 그러면 한번 계속해서 가봅시다. 얼마 후, 드디어 록팀이 만났다. 아직도 저항하려는 겁니까? 그분의 강림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려면 모든 게 훨씬 쉬워질 텐데요. 우린 반드시 널 막을 거야. 그건 참 아쉽군요. 넌 줄곧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어. 맞습니다. 이게 제 계획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천명검은 원래 창조주와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명검의 검주 엽빛나, 당신의 존재는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합니다. 창조주의 원래 그분의 것으로 힘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럼 창조주의 강림에 반드시 엽빛나 씨가 필요하단 거군. 이런 걸 알려주다니. 우리가 그녀를 숨길까봐 두렵지도 않아? 그녀가 없다면 너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어.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천명검의 힘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해도 창조주에 있어서 작은 칭파이아이치 하나쯤은 파괴하는 건 여전히 시군죽 먹기니까요. 그에 반해 당신의 패는 천명주의 검주뿐이죠. 원래 제 생각했던 가장 완벽한 사항은 이미 오감을 상실한 천명검의 검주를 데리고 이곳으로 도착하는 것이었죠. 거의 성공했는데 당신들이 창조주의 남은 힘을 역이용해 엽빛나를 회복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빛나의 오감이 상실한 것도 네 계획 중 하나라고? 당연하죠. 오감을 상실한 사람보다 더 제어하기 쉬운 게 있을까요? 그렇게 당신들을 유인할 미끼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바로 당신의 스승 캐롤의 환영이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그건 전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결코 제가 위조한 건 아닙니다. 당신도 보았겠지만 그녀도 창조주에 동의하는 쪽이에요. 선생님은 너희와 달라. 그분과 칭송회는 같은 선상에 두지 마세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창조주는 칭송회를 아득히 뛰어넘은 존재입니다. 창조주는 지고무성하며 칭송회에 그저 우연히 아주 잠깐 그분의 주목을 받았을 뿐이죠. 전에 제가 얘기했듯 유에리두가 계속 이렇게 혼란스러운 한 칭송회 같은 존재는 끊임없이 생겨날 겁니다. 오직 창조주께서 가져오시는 새로운 세계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당신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룩스프링, 에테리얼님 조심하세요. 이제 쓰러트리고 가야겠죠. 룩스프링이 바로 앞에 있어요. 어서 이 녀석들이 처리하고 쫓아가야 해요. 창조주가 깨어나면 칭파의 하이츠뿐만 아니라 유에리드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어떤 면에선 우리도 유에리도를 구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슉! 길이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어디로 갈지 정해야겠어요. 뭐야, 길 복잡하게 얽혀있네? 청명검이 이곳에 어떤 태양을 가져온 자를 왜 말리지 않은 거죠? 뭐야. 태양을 가져온 자께서 다 해결하실 거라고 했어요. 공동을 진정시키실 거라고. 약간 뭐 정보 같은 건가 보네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혼자서 그런 걸 해낼 수는 없어요. 설마 당신도 그 녀석들의 헛소리를 믿고 재앙을 일으킨 게 그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약간 뭐 썸브링어에 관련된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마치 되어버릴게요. 물론 자, 튕겨내고.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크구나. 테르는 그랜트. 하지만 상대가 빛나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자, 이제 그러면은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네요? 오염된 메아리.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정말 큰 비용도 원소지네. 만지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야. 이 돌들은 어떻게 발견한 거야? 예뻐서 소장하려고 챙긴 건가? 이제 옛날 사람들 환영이구나.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태양을 가져온 자께서 반짝이는 포르셀lum을 가지고 우리의 최초의 캠프에 오셨대. 그분이 포르셀lum 가루로 만든 약으로 심식병 환자들을 치료했고 그래서 영주님이 그분을 귀인으로 모셨다지 아마? 도심을 깨달으면 그 이후로 포르셀lum이 재밌을 때 영주님과 태양을
가져온 자의 인도를 받으며 한 걸음씩 오늘에 이르게 된 거야. 뭐 이제 과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저쪽이에요. 미야즈마가 뭐야? 매우 강해요. 가서 확인해보죠. 자, 이제 길을 만들어 주면은 에테르 주파수가 안정됐어. 계속하자. 앞쪽에 미야즈마 농도가 굉장히 짙어요. 청명검이 반응하고 있어요. 이제 저 앞에 무언가가 있다는 뜻. 정말 장관이네요. 기계네? 저게 미야즈마의 힘을 흡수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일단은 뭐 가봐야겠죠. 이건 전에 환각 속에서 본 것과 똑같아. 이 안에 있는 게 바로 그 창조주겠네요. 저 안에 창조주가 있다고? 가까이 가서 확인해봐요. 안에 있는 게 절대로 밖으로 나오게 해선 안 돼요. 거기까지 스프링 확당! 록스프링은 거대한 고치 앞에 서서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까지 오시리라 생각했어요. 앞에 별거 없더구만. 록스프링, 그분이 곧 깨어나실 겁니다. 이건 운명의 선택이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죠. 정말 성가신 녀석이군. 검은 가지의 자오 씨, 당신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두 친구분처럼 당신도 옳지 않은 자리에 서 계시네요. 그 정도의 고통과 불만을 겪었으니 여러분이 제 편에 설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림도 없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파멸을 택하는 건 아니거든? 이해가 안 가, 록스프링. 전에 네가 말했지. 나도 사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원망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넌 우리를 대신해 울분을 토해준 거지? 아, 내가 아는 록스프링은 이렇게나 온화한 존재야. 그런데 대체 왜 창조주를 깨우려고 하는 거야? 아, 이제 빛나는 아직까지 저 록스프링을 이제 믿고 있구나.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노력과 싸움은 그저 같은 혼돈의 비극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인류는 스스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없어요. 인류의 미래는 인류의 손으로 정하는 거야. 정해야 해. 무슨 오셨고요. 소리를 하는 거야? 인류의 미래는 인류가 스스로 정해야 해.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인류를 지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제 썬브링어가 만든 최초의 전투방부라 했었죠. 록스프링의 자태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복잡하고도 거의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 어려 있었다. 태양을 가져온 자께서 저를 만드실 때 제 기본 코드 속에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금지령을 남기셨습니다. 에? 고화력 전투 방부는 절대로 무장하지 않은 인류에게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 전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록스프링의 눈빛이 아득해졌다. 마치 설명을 따라 재난을 일어났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도시가 불타오르고 하늘은 납과도 같은 회색빛이었으며 사방은 무너진 폐허와 절망에 찬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록스프링은 굶주림과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남자를 뒤따랐다. 어서 록스프링! 저 여자가 마지막 구호 통조림을 가지고 있어. 저것 빼서 빨리! 앞쪽에 마른 여자 하나가 통조림을 한 통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건 여자의 품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유일한 먹거리였다. 그녀는 록스프링을 보며 공포에 질린 채 계속해서 뒷걸음쳤다. 명령이 충돌합니다. 타깃이 빈모장 인간이므로 공격 명령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 쓰레기 같으니! 명령 충돌은 무슨 개소리야! 지금은 특수 상황이야. 안 빼앗으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 알겠어? 명령이다. 저 여자를 공격해! 저 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코어 금지령 불가. 바로 그때 지팡이를 짚고 폐허 속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할머니가 자신이 가진 유일한 빵을 마른 여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서 아이에게 먹이렴. 남자는 그 광경을 보자 눈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는 그 여자를 포기하고 할머니를 거세게 밀쳐내고는 빵을 빼앗았다. 할머니는 바닥에 넘어져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남자는 빵을 미친듯이 자신의 입에 쑤셔 넣었다. 넣더니 이내 쓰러진 노인을 손으로 가리키며 더욱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록스프링, 마지막으로 명령한다. 이 여자를 죽여! 이 짐밖에 안 되는 늙은이를 처리하라고! 진짜 록스프링이 왜 저렇게 흑화했는지 알겠네. 안 돼. 제발 부탁이야. 그 순간 저의 시선은 그 노인의 애원하는 눈동자에 고정되었어요. 제 내부 데이터는 미친 듯이 충돌을 일으켰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죠. 시스템은 주인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코어 금지령은 제게 말했죠. 무방비한 인간에게는 절대로 총구를 겨눠선 안 된다고. 저는 인류를 지키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지만 제 주인은 다른 사람을 해치라고 명령하고 있었죠. 나 주인이 나빴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해쳐야만 하는 걸까요? 제 주인님은 가만히 있는 절 보곤 험악한 욕설을 내뱉으며 저를 걷어찬 뒤 직접 가서 노인을 처리하려고 했어요. 제 기체에서 무거운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스터를 바라보았죠. 설마. 아, 이런 게 바로 인간이구나. 이게 바로 내가 지켜야 할 것이구나. 전 마침내 코어 금지령을 돌파했고 공격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노인이 아니었죠. 아마 주인이었겠죠. 제가 공격한 건 그 남자, 저의 주인님이었어요. 우리를 바라보는 록스프링의 시선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평온한 표정과 달리 그 목소리에서는 녹지 않은 차가움이 배어 있었다. 그날 이후 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류란 감정과 욕망에 지배당하는 혼란스럽고 근시안적인 생명체입니다. 여러분의 선량함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정도로 약하고 여러분의 도덕성은 이익 앞에서 한 푼의 가치도 없죠. 미래를 여러분 손에 맡겼다간 끝없는 분쟁과 파멸만이 있을 뿐이에요. 하필이면은 그런 인간을 봐버려가지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필요한 것도 바로 그래서예요.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으로 이성적인 신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욕망을 관리하며 여러분의 모든 고난에 종지부를 찍어주실 겁니다. 록스프링이 살며시 웃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오남이 가득했다. 그분이 관리하는 새로운 세계에서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다른 일을 희생시킬 필요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일을 제물로 바칠 필요도 없어요. 그곳에는 청명검의 검주도 없고 누군가에게 책임과 대가를 지우기 위한 기만도 필요 없으며 숨겨진 진실이나 오명도 없고 약자를 괴롭히거나 강자를 추종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분의 강림을 택한 모든 이유예요. 그렇게 해야만 저의 사명을 진정으로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영원한 수호가 될 테니까요. 완전 망상처럼 들리는걸? 여러분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망상이 아닌 가장 완벽한 현실이니까요. 아니야, 망상이야. 록스프링, 네가 인류에게 실망한 건 이해해. 하지만 사람의 악한 면만을 봐선 안 돼. 나도 예전엔 너처럼 내 마음속에 악한 면을 증오하고 두려워했어. 이기적이고 비겁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선과 악, 빛과 어둠, 그것들은 그저 존재할 뿐이고 그 또한 인간의 본성의 일부라는 걸. 그리고 우리처럼 진흙탕에서 몸부림치는 생명체들은 바로 그 어둠을 보았기에 아주 작은 한 줄기의 빛이라도 붙잡기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악이 없다면 선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둠이 없다면 빛도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진짜 빛나 명언 제조기냐? 다시 한번 느껴져. 어제부터 그랬지만 빛나 진짜 명언 제조기네. 유치한 변증법이군요. 여러분은 그저 자신들의 혼란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에요.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만 행복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여러분에게 궁극의 행복을 직접 내려주실 테니까요.
하지만 창조주가 가져온 건 구원이 아닌 파멸이잖아. 하지만 창조주가 가져오는 건 구원이 아닌 파멸이잖아. 설사 네가 설명한 그 완벽한 세상이 진짜라고 해도 난 그게 더 나은 세상일 거라 생각하지 않아. 세상에 절대적이고 계획된 정막만이 존재하게 될 때 그곳에 남는 것은 공허뿐일 거야. 그건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은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단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게 나은지는 난 몰라. 구원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것만큼은 알아. 룩스프링, 넌 우리에게서 선택할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돼.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고통만을 가져올 거라 해도요. 이 모든 게 잘못된 걸지도 모르지.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도 실수할 권리가 있잖아. 안 그래? 맞지? 그 모든 걸 빼앗아 버린다면 그건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는 것과 같아. 태양을 가져온 자는 널 만들고 너에게 인류를 지키라고 했지. 그런데 이게 과연 그분이 바라던 모습일까? 태양을 가져온 자께서 저를 만드신 이유는 인류가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우고 잔혹한 자연재해 속에서 살아남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자신을 위해 그 힘을 동족에게 썼죠.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누가 용서해달래? 과거의 수렁에 빠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너잖아. 야, 자오씨 맞는 말 하고 있구만. 뭐라고요? 정체도 모를 창조주에게 의지해서 이 모든 걸 바꾸려는 건 하늘에서 구세주가 내려와주길 바라는 것만큼이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일이야. 마치 과거의 내가 소위 등가교환이라는 것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해 안정감을 얻으려 했던 것처럼 말이지. 넌 인간의 추악함을 견딜 수 없어서 그걸 없애고 싶은 거야. 또 자신의 무력함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네가 쓸모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고. 하지만 자신조차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 세상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겠어? 야, 말 잘한다. 당신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 선택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올바른 수호라는 걸. 룩스프링, 네가 지키려는 게 대체 뭐야? 단순 인류라는 개념뿐이야? 록스프링, 네가 지키고자 하는 게 뭐야? 단순히 인류라는 개념뿐인 거야? 전에 네가 말했지. 사람들은 늘 타인을 희생해서 자신의 성과를 이루는 게임에 빠져 있다고. 그런데 지금의 넌, 네가 하는 일이 그 인간들과 다를 게 뭐지? 너도 모든 인간의 생명과 자유의지를 희생해서 네가 인정한 창조주의 비호와 평안을 얻으려 하고 있잖아. 아니요, 전 그들과 달라요. 전 제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지? 룩스프링, 난 언젠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네가 바라던 그 아름다운 세상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어. 그 전까지 수없이 많은 끔찍한 갈등과 길고 긴 어둠을 견뎌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거야. 맞아, 믿으면 반드시 올 거야. 하지만 반드시 올 그 내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악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힘으로 수없는 선을 만들어내야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통합이지 파괴가 아니야. 또 창조이지 공허가 아니고. 하지만 창조주가 약속한 미래에는 아무것도 없지. 그치? 왜 당신들도 결국엔 저의 창조자와 같은 선택을 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창조자라면 태양을 가져온 자를 말하는 건가? 설마 그 사람도 창조주에게 복종하지 않은 거야? 맞아요. 오해와 공격을 받았음에도 그분께서는 용서하고 사랑하길 택하셨죠. 진짜 덤브링어, 당신은 얼마나 대인배였던 겁니까? 하지만 전 허락할 수 없어요. 당신들이 이 어리석은 세상과 화해하는 걸 전 허락할 수 없다고요. 록스프링, 넌 차가운 기계가 아니야. 나는 알아. 네가 우리와 같다는 걸. 넌 이미 생명을 가졌고 마음이 생겼잖아. 맞아, 너는 다른 방부들 마냥 웅란하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걸 다 말할 수 있잖아. 그렇게 고통을 갖게 된 거겠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건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야. 네가 목격한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지. 나도 많이 도망쳐봐서 그 기분을 잘 알아. 하지만 그건 선택이 아닌 포기야. 자신과 모든 사람의 운명을 다른 알 수 없는 존재의 손에 맡겨버리는 건. 록스프링, 많이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이제 우리 함께 그 고통을, 현실을 마주하자.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빛을 창조하기로 했고 저는 고통을 묻어버리기로 했죠. 서로 갈 길이 다르다고 확실히 선을 그어버렸구만. 뭐야? 아, 저 로봇하고 싸워야 되는 거구나. 록스프링,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게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 거대한 고치가 보이시나요? 저것이 100년 공동의 모든 미야지마를 끊임없이 흡수하고 있어요. 곧 그분이 진정으로 돌아하실 거예요. 누구 맘대로. 모든 것이 증명되겠죠. 테리는 빛과 여명이여! 악의 테리, 이 뜻은 하늘에 닿을지어다! 하늘을 가르리! 생명의 자, 힘으로 이걸로 끝이다. 그 산을 가르리! 안으로 갈라? 아이고 씨. 아마 이제 움직이지 않겠죠. 스프링, 동정하지 마세요. 방금은 시간을 끌기 위한 거였을 거예요. 우리에겐 더 중요한 할 일이 있잖아요. 이제 저기 앞으로 가면은 고치가 더 많은 미야즈마를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야 해. 아, 아직 늦지 않을게. 그 창조주란 놈이란 거 드디어 싸우게 됐구만. 갑시다. 이런, 이미 늦었어. 아 뭐야, 늦었어? 조심해요. 심장처럼 맥동하던 거대한 고치의 표면에서 빛이 완전히 사그라들었다. 마지막 에너지마저 모두 흡수한 것 같았다. 이내 고치의 표면에 무수한 균일이 생기더니 잉크처럼 짙은 검은 안개가 안에서 거세게 뿜어져 나왔다. 영혼마저 전율케 하는 속삭임과 함께 그것은 사방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왜 그러세요? 또 어디 불편하세요? 전 괜찮아요. 그런데 청량검이 저것에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설마 청명검의 부작용인가? 설마 이게 청명검의 부작용을 더 심하게 만드는 건가? 당장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더 퍼지게 둬선 안 돼. 무리하지 마세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뭘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스토리 보는 것 때문에 제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못 서 있는 겁니다. 다오시 말이 맞아. 자오씨 말이 맞아. 빛나야, 잠시 쉬는 게 좋겠어. 빛나가 자신을 부축하려는 자오를 살며시 밀어내곤 태어나다 못해 이질적인 느낌마저 드는 미소를 지었다. 늦었어. 봐, 실체가 전혀 없어. 다이아린도 전에 말했듯이 이런 검은 안개엔 우리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아. 게다가 녀석이 무언가를 찾고 있어. 에? 찾는다니 뭘 말이죠? 빛나의 대답 대신 손을 들어 천명검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사제, 자오, 계속 저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빛나야 그게 무슨 소리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죠? 빛나가 몸을 돌려 이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입가에서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맑은 눈동자에는 두려움도 혼란도 없었다. 오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화함과 담담함만이 있을 뿐. 전 그저 제가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을 하려는 것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지만 분명 배가 아플 개화떡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뭐 하려고? 빛나야, 너 뭐 하려고?
안 돼, 가지마. 무질서하게 확장되던 그 검은 안개가 마치 타깃을 찾기라도 한 듯 거대한 검을 물결로 변하더니 모든 것을 삼켜버리듯 기세로 빛나를 향해 밀려왔다. 위험해! 안돼! 빛나야! 대체 왜? 안돼! 이건 내가 선택한 운명이야. 드디어 손에 넣었다. 당신의 죽을 그릇이라면 어? 내 몸에 널 가두겠어. 아! 이런 짓을 했다간 너 자신도 누나와 함께 사라지자. 이거 설마 그 꿈에서 봤던 빛나야. 그거 해야 돼? 이대로라면 너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아 그거 해야 되는구나. 미안해, 사제. 우리의 약속을 못 지키겠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창조주의 힘과 천년검은 근원이 같지. 그래서 난 알아. 녀석이 야야, 얼마나 제발. 강한지, 또 얼마나 아득하고 이길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는 이 무형의 힘을 이길 수 없어. 그러니 우선 내가 녀석의 그릇이 되어야만 해. 그리고 내 손으로 날 파괴하는 거지. 이 방법뿐이야. 그래야 녀석을 이길 수 있다고. 목숨을 대가로 하다니 그런 게 무슨 승리예요? 저 승리가 아니라 희생이라는 거야. 사제, 어서 가요. 당장 나 때문에 누군가가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순 없어. 야 나 아무것도 빛나야. 못해? 포기하지 마.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포기하는 게 아니야. 단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싶을 뿐이지. 칭파의 하이츠의 모두를 위해, 내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널 위해. 제발. 와이즈, 날 위해 웃어줄래?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난 살아있음을 느껴. 널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안돼 제발. 아. 오, 아, 야.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건 어? 뭐야? 그때 이거 1 시즌 1 에필로그 때. 아직 늦지 않았어. 야, 드디어 또 각성하냐? 반드시 널 집으로 데려다 줄게. 어? 와이즈, 제발. 받아준다고 했지. 착한 존재여, 사라져라! 어? 저건 에? 뭐야? 안에서 뭐가 나왔는데? 에? 야, 사라. 타라라고? 저건 사라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 창조주와 그러네? 하나가 되고자 했던 소원을 이룬 모양이네요. 사제, 도와줘서 고마워. 미안해. 내가 너무 제멋대로 굴었지. 아 잠깐만. 일부 모드 저주에서 무적 효과를 무시하는 제어 스킬을 시전합니다. 제어 스킬은 공격 중에 성공한 알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제어 스킬은 첫 번째 가드나 패링을 불가능하며 에이전트가 명중하거나 에이전트를 회피하면
특수한 극한의 시야가 발동됩니다. 이때 몬스터는 계속해서 여러 공격을 시전하며 에이전트는 페링지원이나 회피 지원 등으로 이후 공격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극한 시야가 그러니까 회피 중에 이제 반짝이는 이제 저걸 해가지고 이제 이거 좀 약간 힘들 것 같은데? 할 수 있나? 할 수 있나 한번 해봐야지. 지금이구나. 적의 제어 스킬 사용할 때 공격에 성공할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어렵네? 세상의 끝에 온 거 환영한다. 무의미한 전은 멈춰. 영원한 분쟁과 고통은 너희들의 순간. 자, 정하면 어쩔 건데? 진정한 행복을 선사함. 무엇이 행복인지는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해. 자, 튕겨내고 피하고 튕겨내고 피하고 됐다. 정했다. 건가요? 아니, 야, 플레이 넣어주마. 인간이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미야지마를 흡수했다고? 에? 이게 뭐지? 이 페이지 있나 보네? 그렇다면 몸속 경험해보거라. 진정한 절망을! 이 페이지 있네. 갑자기 왜 이렇게 강해진 거죠? 이대로라면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든 버텨내야 해요. 튕겨내. 내 뜻대로 바람은 다 구천에 가는다. 잠깐만, 광고 한번 밀게요. 자, 광고 한번 밀고. 자, 공 한번 쓰고. 저 세상으로 보내줄게. 일격에 담긴 인력을 느껴보시죠. 그건 내 개인이가 감수를 안 하네. 다들 조심하세요. 뭐? 뭔데? 이벤트구나. 깨비보 뭐야? 씨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창조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바위를 공격하고 있대.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래. 어떻게든 버텨야 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든? 가자! 저 망할 돌멩이 안 그래도 처음부터 거슬렸어! 제군들 계속해서 화력을 높여라. 그러네? 좋았어. 바위를 공격하니까 효과가 있어. 일단 연결 하나 깨졌고. 이제 버티겠구나. 계속해서 싸우면서. 신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의지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리. 말한 거 너무 있어. 지금 다들 전력으로 바위를 끼려고? 파괴했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 튕겨내고. 이거는 피하고. 자, 튕겨내고. 오케이. 그전방 멤버들이 바위를 파괴했어. 자, 일단 그냥 한 멤버 바위 파괴했고. 조만간 인사는 됐어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피하고 피하고 정말 고마워. 이거는 페잉하고 심판할 시간입니다. 하늘의 사다리. 미아비씨 오케이. 그리고 역사 영특도 성공했어. 오케이. 이걸로 모든 바위가 파괴됐어. 이 세상이 아무리 추악할지라도 그럼에도 구할 가치가 있어. 우리의 임무는 끝났어요. 남은 건 여러분, 영웅들께 맡기겠습니다. 이 전투는 처음부터 우리만의 전투가 아니었어. 모두의 힘과 의지 덕분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피하고 서로 피하고 힘내세요. 이제 조금만 더 강공으로 하면 돼요. 써주고 피하고 번뇌의 태양이 해줘나? 빛나야 뭔데? 성령검의 힘을 쏴고 있어. 검의 힘을 완전히 장악해야만 녀석을 처리할 수 있어. 설마 계속 성령검을 쓰려는 거야? 고마워 와이즈. 야 근데 그러지 마. 나는 망설이지 않을 거야. 기억을 잃는다 해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생각해낼 거야. 두려움에 떠는 한이 있더라도 동료의 앞에서 지켜낼 거야. 수없이 쓰러진다 해도 몸부림치며 다시 일어날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없이 수면에서 다시 일어선 힘이야. 힘 같은 건 필요 없어. 그저 서로를 든든하게 받쳐줄 두 손이면 충분해. 야 근데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젠존제가 박 시즌 거의 막바지 들어갔을 때 명장면을 꼭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 괜히 해치웠나 했나봐. 진짜로. 너희들은 언젠가 공룡 작아진다. 하늘이 드디어 겠네. 창조주의 마지막 모습이 공기 속으로 사라지자 주변에 정막이 휩싸였다. 기괴한 검은 안개가 마침내 거친 그 자리엔 상처투성이가 된 땅이 겨우 살아남은 우리만이 남아있었다.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햇빛 한 줄기는 없는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바위처럼 깨뚫고 들어온 한 줄기 빛이 오랫동안 바라던 눈물나게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는 것만 같았다. 자오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펄썩 주저앉아 처음으로 피로감이 가득한 무방비한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끝났네요. 이대로 가다간 내일의 해는 못 보는 거 아닐까 싶었다니까요. 어림도 없지. 내일에 모아야지 그래도. 수고했어요, 자오. 그리고 사제. 너도 고생했어. 빛나 너도 정말 고생 많았어. 몸은 괜찮아? 아까 청명검이 이상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은데. 느껴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청명검으로 그것을 끝장냈을 때 나와 이 검의 관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에? 예전에는 청명검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했고 난 청명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빛나가 고개를 들더니 두 눈에는 전에 없던 밝고 자신감 넘치는 빛이 반짝인다. 하지만 조금 전 깨달았어. 사실 청명검을 선택한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아 뭐야 이제 그러면 빛나 천명검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야? 청명검의 힘이 내 손에서 흐르는 게 선명하게 느껴져. 전과는 달라. 공격적이지 않고 오히려 잔잔하고 온순하게까지 해. 다행이다. 어쩌면 빛나 씨와 청명검의 동조율이 높아진 걸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청명검의 부작용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언젠가는 또다시 증상이 나타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 검을 진정으로 다룰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긴 세월을 넘어온 수많은 역대 청명검의 주인들의 의지와 힘도요. 저는 혼자서 싸운 게 아니에요. 이 검 안에
저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넌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잖아. 하지만 넌 너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잖아. 빛나야, 너무 무모했어. 내가 얼마나... 빛나가 맑고 죄책감 가득한 눈빛을 보니 남은 질책은 담은 말은 결국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미안해. 또 걱정을 끼쳤네. 얼마나 걱정했는데 갑자기 혼자서 희생하겠다고 하면서 했는데요? 야, 그때 진짜 힘 또 각성 안 했으면은 진짜 어떻게 됐을까? 사실 아까 창조주를 가두었을 때 아주 길고 긴 꿈을 꾼 것 같아. 꿈속에서 끝없는 어둠이 펼쳐졌어. 아무리 달려도 빠져나갈 수 없었고 끝이 보이지 않았지. 그때 나는 어쩌면 영원히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라는 걸 알아. 모두를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 온몸이 떨릴 정도로.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앞에 희미한 빛이 나타났어. 그 빛 너머에서 네 목소리가 들려왔지. 너는 빛을 향한 채 끝없는 어둠을 가르며 내게 손을 내밀었어. 잊지마, 난 로프꾼이야.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줄게. 잊지마, 난 로프꾼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을 안내해줄게. 근데 이 말이 절대로 그 뭐랄까 약간 낯설지가 않은 게 튜토리얼 때 교활한 토끼굴 빠져나가게 했을 때도 비슷한 말 했었죠. 어째서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험한데도 왜 우리를 도와주냐고. 그냥 간단하지. 난 너의 로프꾼이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곧 반드시 데려가 주겠다고 했는데. 빛나와 서로 시선을 마주하며 미소 지었다. 바로 그때 벨로부터 연락이 왔다. 에, 오빠, 그쪽 상황은 어때? 여기는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다른 팀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공동도 안정을 되찾아서 원래 크기로 돌아왔대. 이쪽도 임무 완료야. 우리도 임무를 완벽하게 끝냈어. 모두 무사해. 자세한 이야기는 돌아가서 해줄게. 다들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요. 그럼 이제 슬슬 정리하고 돌아가 봐야겠네요. 네. 나중에 제대로 축하연을 열어야겠어요. 잠깐만요. 저기 좀 보세요. 바닥에서 뭔가가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저건 미야즈마? 예? 강한 미야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창조주가 남긴 힘일지도요. 잠깐, 저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에 누가 있다고? 사제, 무슨 일이야? 안색이 안 좋아. 야, 설마.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얼굴이네요. 잠깐만요, 로프꾼. 어디 가시는 거죠? 빛나와 좌우의 의미를 답할 겨를도 없이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꽉 움켜쥔 것만 같은 느낌이 본능적으로 미야즈마가 있는 곳을 향해 무작정 달려갔다. 그 미야즈마 속에 서 있는 환영은 바로 오래전에 실종된 캐롤 스님이었다. 선생님? 선생님! 이것이 나타났냐? 그렇구나. 너희들은 에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건 언제의 기억이고? 아, 또 여기서 또 떡밥이 뿌려지는 것 같네요. 누군가와 대화 중인 것 같아요. 보세요. 흐릿하지만 저 앞에 있는 미야즈마가 뭐? 마치 두 개의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나요? 두 개의 그림자? 자오씨 말이 맞아. 선생님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 시작점에서 나는 무언한가 알았어. 그리고 모든 걸 집어삼킬 종말을 보았어. 너희들은 틀렸어. 만약 그 아이들이... 나는 후회하지 않아. 앞으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거야. 수많은 생명이 소멸되겠지. 에리드의 역사책에 나는 어떻게 기록될까? 을 가져온 두 손을 피로 물들이는 미치광이려나? 에? 잠깐,
저게 무슨 뜻이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니, 그럴 리 없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거야. 야, 뭘 생각하는지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겁나 궁금하거든? 선생님의 흐릿한 그림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리고는 순간 이상한 기억이 머릿속으로 강하게 흘러들어왔다. 어? 이건 선생님의 기억? 실루엣만 보면 Y자고 배 같은데? 느껴져. 그래, 이게 바로 선생님이 그때 보았던 광경이야. 선생님이 대화를 나눈 상대가 바로 이 사람들이야. 아닌가? 실루엣 보면은 뭔가... 저들은 누구지? 강한 에너지가 느껴져. 에테르인가? 그리고 어째서 저들의 모습이... 내 머리랑 눈이 너무 아파. 사제, 괜찮아? 네! 네. 정말 다행이에요.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군요. 뭐야, 나도 정신 잃었었어? 방금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저 방금 뭐가 어떻게 된 거죠? 미야즈마가 사라지던 순간에 갑자기 멍해져선 미동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는데 너 괜찮아? 난 괜찮아. 괜찮아. 그냥 순간 너무 놀라서 그래. 방금 선생님의 기억 속에서 본 그 장면, 돌아가서 벨이랑 상의해봐야겠어. 지금은 모두를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 방금 미야즈마 속에서 본 환영, 우리가 전에 봤던 캐롤 선생님 맞지? 얍. 방금 그 환영이 한 말, 옛 도시 함락과 자신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나랑 벨은 선생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신 거라고 줄곧 믿어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캐롤 선생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재앙과 수많은 생명의 소멸을 언급하셨지. 그리고 선생님 자신이... 사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뭔가 이제 이유가 있을 테고, 진실은 아마 다음 버전이라든가 계속해서 이제 메인 스토리가 나와봐야지 알 것 같네요. 이런 거는. 우리는 기억의 파편 하나를 본 것뿐이야.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대부분의 경우 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숙이 숨어 있으니까. 맞아요. 비록 의미심장한 말들이긴 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악의는 탑수 연회에서 주고받는 농담 수준에도 못 미쳤다고요. 시에서는 지금까지 중요 기밀이라는 이유로 옛 도시 함락의 구체적인 원인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저 캐롤 아르나와 다른 몇몇 사람을 죄인 명단에 올려놓았을 뿐이죠. 그건 아마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뜻일 거예요. 네, 맞아요. 일단 돌아가요. 그렇네요. 아무튼 여기 오래 있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어서 돌아가요. 지하 심층 어느 구석, 그곳에서 록스프링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다. 그의 센서가 계속해서 깜빡였다. 고난을 끝내기 위해선 절대적인 질서만이 인류는 관리되어야만 해. 그는 그런 말을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서 묻어나오는 것은 평소의 단호함이 아닌 혼란과 의문이었다. 마치 독실한 신도가 평생 믿어온 진리를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목격한 모든 것이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가녀린 소녀는 가장 불공평한 운명을 짊어졌음에도 그 끝내 검을 들어 모두의 앞을 막아섰다. 불공정함을 견뎌온 로프꾼과 운명의 선의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검은 가지의 심판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세상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도 않고 서로를 굳건히 지탱해주고 있었다. 잊어버릴지언정 다시 시작할 용기, 두려워할지언정 희생을 선택하는 결연함, 앞이 시면인 줄 알면서도 망설임 없이 걸음을 내딛는 그 의지, 모든 걸 걸고 함께 죽을지언정 공허를 향해 검을 겨누던 그 순간. 록스프링이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계속해서 깜빡이던 센서는 불빛이 마침내 안정을 되찾았다. 내가 한때 쓸모없다고 여겼던 그 몸부림들이 바로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었구나. 내가 본 그 모든 분쟁과 갈등, 그리고 목숨을 건 배신과 참혹한 일들의 이면에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어. 인류는 처음부터 이렇게나 힘이 넘치는 존재였던 걸까? 재미없네. 네가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지경이 되다니. 이제 저 목소리가 분명히 이제 록스프링 안에 있는 또 다른 AI였죠. 그때 내가 완전히 망가질 뻔했을 때 당신은 갑자기 나타나서 창조주와 칭송이의 존재를 알려주고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지. 맞아? 뭐야? 설마 지금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야? 내가 널 나쁜 길로 이끈 거라고? 근데 잠깐만,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어벤츄린인가요? 잠깐만, 이게 붕수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어벤츄린인가요? 설마. 아니,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이런 경험을 영원히 하지 못했을 거야. 그럼 아마 마지막 탑에 도달하지 못했겠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나. 로지코어가 완전히 망가진 건가? 뭐 상관없어. 뭐가 됐든 그 계획의 진행을 그게 왜? 막을 수는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 전까진 실컷 놀아야겠다. 상대의 도발을 무시한 채 록스프링은 그저 눈앞의 어둠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더 먼 무언가를, 더 거대한 무언가를 본 듯했다. 언젠가는 인류의 용기가 결국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게 오늘은 아니야. 지금은 더더욱 아니고 태양을 가져온 자. 어쩌면 당신의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뉴에리도 위에 떠있는 이상향이여. 부디 가져다 주길. 진정한. 지루해. 넌 이제 쓸모없어. 그럼 나도 다른 재미있는 걸 찾으러 가봐야겠다. 뉴에리도 요카이의 귀환을 맞이하라. 아, 저게 튜토리얼 때 언급했던 페어리 말고도 또 다른 AI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요카이였구나. 록스프링의 센서가 마지막으로 몇 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주변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사명을 완수한 조각상처럼. 뭐야? 인나, 자오와 함께 칭파이 하이츠에 돌아왔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을 보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일이 잘 끝났으니 저도 이만 돌아가서 보고를 올려야겠네요. 자오가 몸을 돌려두어 걸음을 걷다가 다시 멈춰섰다. 마음속에 무언가와 싸우는 듯한 잠시의 침묵하던 자오는 결국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어색하게 피했다. 로프꾼, 그리고 옆빛나 씨, 고마워요. 응? 감사 인사는 저희가 해야죠. 전에 탑스 사람들을 막아주셔서 고마워요. 안 막았으면 저희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마도. 그건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는걸요. 전 그저 제가 만든 진창을 수습한 것뿐이에요. 자오씨, 임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나저나 자오씨, 자오씨의 청명검 탈취 임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아요. 탑스에서 직접 내린 임무죠. 잠깐만요. 자오는 검은가지 불페이 신화 칭호의 소유자잖아요. 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자오의 기록은 어떡하죠? 그럼 청명검을 넘겨주는 척하는 건 어때요? 빛나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의 일은 여러분과 무관하니까요.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제 선택이에요. 그렇군요. 뭐가 어떻게 되든 자오의 선택을 지지할게요. 그래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말해줘야 해요. 우리는 생사를 함께한 동료니까요. 맞지. 네, 약속할게요. 자오와 빛나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바로 그때 낯익은 두 사람이 다가왔다. 자오 선배님! 어머,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여러분도 계셨군요. 얍. 반갑습니다, 용화요. 반가워요. 칭파이 하이츠의 일이 일단락되었으니 검은 가지로 돌아가려던 참이네. 아이고, 그래. 장대한 결투 잘 치르고 왔지. 감동적인 장면도 봤고. 그럼 같이 가죠.
그러고 보니 자오 선배님, 갑자기 생각난 건데 선배님이 이전 임무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는데 아직 그 은혜를 갚지 못했네요. 자,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뭐든 상관없어요. 갚지 않아도 돼. 등가 교환을 가장 중요시하는 자오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다니 혹시 가짜 아니에요? 가짜 아니 이런 말부터 나오네 씨. 조용히 해. 우리는 그래도 나름 동료잖아. 동료 사이라는 건 거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이번 일로 자오도 등가 교환만이 아닌 동료의 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간 것 같죠. 자오 선배님의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정말 깜찍하네요. 걱정 마세요, 선배님. 보답으로 선배님의 작은 비밀을 꼭 지켜드릴게요. 예를 들면 선배님이 좋아하시는 게 사실은 조용히 하라니까. 이만 가자. 자오가 수다스러운 다이아린과 난처한 얼굴을 한 반악을 데리고 떠났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호응하듯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휴대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집전화 같은 벨소리였는데? 오빠, 칭파이 하이츠로 돌아왔어? 빛나도 오빠랑 같이 있는 거지. 시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대. 아, 그 시장님이. 비나는 옆에 있어. 빛나는 지금 옆에 있는데 무슨 일 있어? 미안하구나. 이번엔 시간이 촉박해서 바로 본론부터 말하마. 아, 예, 시장님. 우선 이번 사건에서 두 분이 해주신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재난을 이렇게 빠르게 수습하지 못했을 테죠. 두 분 모두 와이페이 반도를 위해 뉴에리드를 위해 사라지지 않는 공헌을 하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또 이제 빛나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저도 모르게 세상을 또 구해버렸네요. 그리고 옆빛나 씨, 당신께 전해드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위기에서 보여주신 뛰어난 활약을 인정해 당신에게 뉴에리드 최고의 영예 공허 사냥꾼의 칭호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아, 뭐야, 여기서 이제 그럼 빛나가 공허사냥꾼이 되는 거야? 네? 하지만 저 혼자서 해낸 게 아닌걸요. 모두가 같이. 안심하세요. 이번 작전에 참여한 모든 동료분께도 마땅한 포상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공허 사냥꾼 칭호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맞아. 내가 시즌2 레필로그 때에도 비비안, 휴고, 리카온이랑 같이 이제 임무 같은 거 해결했을 때 비비안이 다른 게 아니고 뭔가 그 신고서를 부탁하더라고. 근데 이제 리카온 씨가 말하기를 양측의 허가가 있고 이제 만약에 한 명이 이제 의식불명이라든가 이제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비비안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했지. 아마도라 했어. 그리고 살아있는 게 지금 기적적인 것 같아. 우선 빛나 씨의 실력은 공허 사냥꾼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죠. 뉴에리드에는 당신 같은 강자가 필요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요. 또한 의연에게 청명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위해 묵묵히 견뎌온 고통과 그동안의 희생에 대해 당신은 이 영광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렇기에 진심으로 빛나 씨가 공허 사냥꾼의 칭호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빛나도 이제 영웅이네. 저는 빛나가 무의식적으로 이쪽을 향해 시선을 보내며 도움을 청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마. 또 책임 같은 것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네 마음에 물어봐.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네 편이야. 야,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YG 이 자식 플러팅 장인이구만. 빛나가 마침내 결심을 굳힌 것 같았다. 아, 쉬었고요 진짜 씨.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향해 전에 없던 선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청명검의 힘으로, 제 자신의 힘으로 모두를 더 많이 돕고 싶어요.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잘 됐군요. 임명식은 제가 전권을 맡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과의 인사 몇 마디를 더 나눈 뒤 전화를 끊었다. 역시 좀 긴장되네. 이런 내가 이전에 대단했던 선배님들처럼 정말로 공허 사냥꾼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도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이런 고민을 해봐야 소용없겠지? 공허 사냥꾼이 되면 청명검의 힘을 낭비하지 않고 모두를 더 제대로 도울 수 있겠지? 그럼 해야지.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네. 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네. 정말 멋져. 빛나 멋져. 그때 옆빛나가 볼을 살짝 붉혔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런가? 다 네 덕분이야. 계속 날 응원해줬잖아. 아무튼 빨리 근양관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을 오래 기다리게 해선 안 되지? 그냥관으로 돌아가 모두와 함께 재앙에서 살아남은 기쁨을 나누었다. 한편 어느 사무실 안 실내에는 어두운 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림자에 가려진 낯선 이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내 기억이 맞다면 차오, 임무에 실패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정말 신기하군. 검은 가지의 무패의 신하가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다니. 아마 이제 검은 가지의 상위 이제 상위겠 약간 상층이겠죠? 상위 쪽. 네, 모든 건 다 제 책임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달게 받겠습니다. 검은 가지에서 제명을 당하더라도 저는 만약 내가 너에게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청명검을 손에 넣으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위해 옆빛나라는 검주를 죽여도 상관없어. 명령에 따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건가? 현재 제 실력으로는 청명검의 힘을 다루게 된 검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을 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죄송합니다. 전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어요. 차오, 넌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에 관해서는 참... 오랜 침묵,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웠다. 잠시 후 그림자 속의 인물이 가볍게 웃으며 무거운 침울을 깨뜨렸다. 참으로 놀랍군. 처벌할 생각은 없으니 안심해. 오히려 매우 만족스럽군. 에? 네, 그 모든 것은 등가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쁜 버릇은 대체 언제쯤 고쳐지려나 싶었는데 이번 임무를 통해 임무 그 자체보다 가치 있는 것을 배운 것 같구나. 아, 뭐야. 그리고 청명검을 빼앗는 건 내 본의가 아니었다. 너도 짐작했겠지만 이건 하이 앰비션의 큰 늙은이들이 내린 명령일 뿐이지. 눈앞에 이익만 쫓는 머저리들 같으니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군. 아, 역시 약간 좀 사정이 있었나 보네요. 하지만 녀석들도 아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테지. 그건 바로 공허 사냥꾼 무기에 관한 거야. 저 공허 사냥꾼 무기? 그 말씀은... 아무튼 이 점을 명심하도록 해. 크람푸스의 검은 가지는 늘 탑스에 충성할 뿐 그중 어느 한 가지 혹은 특정 누군가에게 충성하지 않아. 그 외의 것들은 뭐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지. 드디어 공허 사냥꾼 임명식 날이 왔다.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 오셨어요. 뭐야, 드디어 시장님 얼굴 볼 수 있는 거야?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시장님 뭔가 머리 색깔만 저런 거 같이 꽤 젊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아니구나. 이곳에 모인 것은 뉴에리드의 운명이 걸린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나이가 꽤 드셨는데 꽤 미남상인데? 이는 어느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승리이며 뉴에리드 전체의 승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명검의 현 검주 옆빛나 씨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위해 여명의 길을 열어준 영웅입니다. 따라서
유에리도 시장의 자격으로 옆빛나 씨에게 최고의 영예 칭호인 공허 사냥꾼을 수여하겠습니다. 옆빛나 씨, 어떤 포상도 당신의 노력과 희생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부디 이것을 받아주세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그들이 볼 수 있는 등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영웅이 굳건히 서 있다는 걸 믿고 싶어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옆빛나 씨는 모두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건 조금 많이 서툴러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소중한 사람이 그러네. 머리도 보니까 베락 와이즈가 있었구나. 제가 아프면 자신도 아프다고.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싸우는 건 저 혼자만의 일이고 고통 또한 저 혼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말은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거리 모퉁이에서 나는 커피 향에 기분이 좋아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폐허 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동료들의 상처를 보면 슬퍼져요. 어쩌면 이 세상은 옆사용. 갈등과 고난으로 가득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게 될지도 모르죠. 사형 이제 원래 모습 들어왔네. 이제 흑사형이 아니라 이제 평화 옆사형이야. 하지만 더 거대하거나 혹은 더 은밀한 곳에는 분명 우리 모두를 단단히 이어주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누군가 나서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불씨 같아요.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과도 같죠. 그리고 그 작은 빛들이, 작은 불꽃들이 모여 결국 이 긴 밤을 환하게 밝힐 거예요. 과거에 전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싸워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도 수많은 반딧불 중 하나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해가 뜰 거라는 걸 이젠 아니까요.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새벽은 찾아올 거예요. 아득한 과거와 먼 미래에도 분명 저와 같은 선택을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저 옆빛나는 지금 이곳에서 맹세합니다. 공허 사냥꾼이 되겠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뉴에리드를 위해, 우리의 내일을 위해 저의 검과 힘 그리고 모든 걸 바치겠어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그러게. 영웅이란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수많은 작은 빛들이 모여 만들어낸 태양과도 같죠. 그럼 우리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공허 사냥꾼 증명사님 옆빛나의 탄생에 뉴에리드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관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이 젊은 공허 사냥꾼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구석에 숨어 침묵을 지켰다. 그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입가에는 그조차도 의식하지 못한 안도의 미소가 어려 있었다. 엽석연은 무대 위의 광채 속에 잠긴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깊이 바라보았다. 그리곤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환호하는 인파를 거슬러 홀로 밖으로 나갔다. 모든 소란을 뒤로 한 채 그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때 난 마침내 깨달았어. 청명검에 왜 나를 혹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아이를 택했는지. 나는 오만하게도 그 아이의 선한 마음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함이자 온실 속에서 비바람을 모르고 자란 천진난만함이라 여겼어. 내 생각은 잘못된 거였지. 그건 순진함이 아니었던 거야. 어둠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빛을 품길 선택하는 용기, 모든 걸 집어삼킬 정도로 거대하고 격렬하지만 또 한없이 진실한 자비의 마음이었어. 사건이 일단락되고 칭파이 아이치는 마침내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렘니아 공동 안에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폴리셀론 광산도 다시 가동될 것이다. 아이고 정말 협고용.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야호! 이야기는 결국 끝이 났고 와이페이 반도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빛나의 말처럼 세상이 영원한 갈등과 추악함으로 가득 찰지라도 우리를 이어주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마음이 통하는 동료를 향한 믿음. 야, 이번 날쌘이의 칭파이아이치에서 만난 이제 와이페이 반도에 만난 동료들이네요. 우리가 절망을 마주했을 때 함께 피어올린 용기란 이름의 불꽃일지도 모른다. 이런 작은 연결고리들이 결국엔 하나가 되어 큰 기적을 만들었고 지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저 이제 하산하고 6단지 돌아가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못 봤구나. 빛나가 곧 첫 번째 공허 사냥꾼의 임무를 수행하러 갈 거야. 옮겨선 사람들은 빛나를 배웅해주러 그냥관으로 모여있어. 공허 사냥꾼의 천명 사명 엿빛나. 이름만 들어도 대단해 보이지? 가운데 단어는? 아, 그거 시장님이 모든 공허 사냥꾼에게는 특별한 칭호가 주어졌는데 그들의 공헌을 존중하는 의미로 빛나의 천명사명은 천명검을 주관한다라는 뜻인 것 같아. 이 검을 다루는 건 쉽지 않으니까. 아, 맞다. 미야비 씨에게도 전용 칭호가 생겼어. 아마 공허 사냥꾼 무아의 경지 호시미 미야비였을 거야. 듣기만 해도 멋있는 것 같아. 오빠는 언제쯤 이런 칭호를 하나 얻을 수 있을까? 나 공허 사냥꾼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에? 내가? 농담이야. 늦겠다. 우리도 얼른 그냥관으로 빛나를 만나러 가자. 벨과 함께 그냥관에 돌아왔다. 도착했다. 빛나야! 아, 그래도 결국 다 모였네. 어떡해? 빛나 선생님, 이번엔 꼭 몸 조심해야 해요. 식사는 제때 챙기시고요. 예전처럼 무리하면 절대 안 돼요. 길에서 먹을 단약이랑 간식을 좀 준비했어. 빛나, 네가 직접 만든 개화떡보단 못하겠지만. 정말 고마워. 건강 잘 챙길게. 꼭 그러셔야 해요. 더는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 모두 당신을 걱정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약속은 지키거든요. 그것도 동료와의 약속이잖아요. 그 말을 들은 차오가 수줍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의연히 앞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빛나의 옷자락을 정리해 주었다. 빛나야, 사부로서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의연으로서는 난 네가 늘 안전하길 바랄 뿐이야. 네, 알겠습니다. 사부님. 모두가 빛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천천히 잘 떴다. 결국 이곳에는 나와 빛나 그리고 엽석연만이 나왔다. 빛나는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던 자신의 오빠를 바라보았다. 이제 나도 가봐야겠네. 아, 근데 이제 석연 형 그래도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네. 다행히도. 오빠. 근데 개인적으로 흑석연 좀 개간지긴 했어. 이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와, 저거 완전 아이제 소스케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배신을 안 했죠. 이곳을 떠나 더 먼 곳으로 갈 거야. 청명검의 부작용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어. 그래도 이제 우리 엽다 형이 또 일편단심이라니까 이제 동생만을 위해서 또 이제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제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구만. 오빠, 나는 너를 돕기 위한 것만이 아니야. 이건 나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이기도 해. 공허 사냥꾼인 호시미 미야비가 가진 무오라는 요도에도 청명검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들었어. 아마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야.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게 나중에 또 이제 아마 다음 시즌이 된다고 하면은 또 이제 공허 사냥꾼들이 이제 또 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허 사냥꾼들이 또 보면은 일단 미야비 같은 경우에도 무오라고 하는 요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빛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명검이라고 하는 좀 약간 위험한 무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인데 또 다음에 이제 약간 현대세 이제 과거에 있었던 최초의 7인의 공허 사냥꾼이 아니라 지금 여기 뉴 에리두 현재 이제 뉴 에리두에 등장하는 아마 공허 사냥꾼들도 뭔가 특별한 서사와 무기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이 무기들 속에는 지금의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난 이 비밀들을 파헤치고 배후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 빛나야, 전에 네가 나에게 했던 말 기억해. 걱정 마. 이번엔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엽서견이 어릴 때처럼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했지만 잠시 멈칫하더니 결국 빛나의 어깨를 살며시 손으로 올려놓았다. 수없이 상상했어.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내 동생을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둘 거라고. 분명히 영원히 내 동생을 찾지 못하게. 하지만 내가 틀렸어. 몇 번을 다시 해도 위기가 닥쳤을 땐 넌 똑같은 선택을 할 거라는 걸 알아. 지금처럼 검을 들고 모두의 앞에 나설 거라는 걸. 빛나야, 너의 오빠로서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겪은 모든 고통과 시련이 너의 위대함을 증명한다는 걸 나도 알아. 너의 상처가 곧 빛이 비치는 곳이 된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난 지금도 여전히 네가 폭풍의 중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편합한 사람이라 미안해. 오빠, 사실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정말이야. 그럼 다행이고. 혹시 둘 다 육형주 씨의 오래된 이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에? 그 육선생이 말한 그 예언이요? 운규산에 백택이라는 존재가 나타날 거라더군요. 재앙이 닥쳤을 때 백택이 나타나 청명검을 들고 긴 밤을 가르며 새벽을 깨운다. 또한 그 백택의 곁에 특별한 변수가 나타날 것이며 그 변수의 존재는 한순간에 미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른다고 했죠.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니 예언 속 그 백택과 변수가 바로 둘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싶더군요. 아마 이제 백택은 빛나고 변수는 저겠죠? 빛나, 그리고 YG 사제. 저요? 엽서형, 저요? 라고 하기에는 좀 변수가 맞긴 하죠. 네, 이 일련의 사건에서 당신은 줄곧 빛나의 곁을 지켜주었죠. 서로에게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응. 만약 사제가 없었다면 난 버티지 못했을지도 몰라.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모양이네요. 그 이면에 숨겨진 운명의 뜻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자, 시간도 늦었으니까 전 이만 가봐야겠군요. 안녕, 내 동생아. 그리고 YG 사제. 엽서견은 손을 걷었다. 그는 말없이 빛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그는 몸을 돌려 석양을 마주한 채 단호히 떠나갔다. 사제, 오빠가 말한 그 백택이랑 변수 얘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 그저 예언일 뿐이고 어쩌면 육 선생님이 우리를 겁주려고 지어내신 걸지도 몰라. 아니, 그 영감탱이 그것만은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그 영감탱이 진짜 그 어제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개 비호감이긴 했지만 아니다. 좋은데?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연이고 어쩌면 우리의 만남은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뜻이잖아. 야, 또 이거 또 이렇게 플러팅하네. 물론 제가 선택하고 오긴 하지만. 그런가? 운명이라니. 사제, 나 사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에? 뭔데? 아니, 다른 나는 사랑이 저주이자 함정이고 축축하고 차가운 덕 같은 거라고 생각해왔어. 사랑이 나를 망칠 거라고 생각했지. 아, 맞아. 이제 그 또 다른 빛나가 이제 그런 말 하긴 했었죠. 과거에 내가 늘 죄책감과 두려움을 품고 살아서 그랬나 봐. 마음속에 늪처럼 되어버리면 아무리 따뜻한 햇살이 비쳐도 차갑고 뒤틀려 보이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사랑은 기저귀저 힘이고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던 나를 다시 이 세상으로 끌어올려준 따뜻한 손이야. 빛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치 눈앞의 모든 것을 끌어안으려는 듯 양팔을 벌렸다. 나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사랑해. 아침바람이 뺨을 스칠 때의 그 느낌을, 오후의 햇살이 책장 위에 머무는 온기와 길모퉁이 빵집에서 풍기는 향기, 그리고 아이들의 걱정 없는 웃음소리까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특별해. 그렇게 나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모든 걸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이제야 진짜 알겠어. 청명검만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나도 그 검이랑 그 검이 가져올 전부를 선택한 거였다는 걸. 공허 사냥꾼으로서는 아직 신참이라 배워야 할 게 정말 많지만 그래도 반드시 해내겠어. 그리고 그동안 계속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별 말씀을. 그리고 나도 할 말 있어. 별 말씀을. 빛나야, 사실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널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정말? 뭔데? 빛나와 함께 빛나의 방으로 갔다. 뭐야? 이거 다같이 찍었잖아. 다같이 찍었던 사진이네? 심지어 이거 맨 밑에 있는 4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미니 이벤트 때문에 빛나하고 데이트했던 그 사진이잖아. 이건 우리가 전에 찍었던 사진? 다 정리해놨구나. 너를 위한 장식판이야. 액자에 담긴 수많은 사진이 정성스럽게 현상되어 벼에 걸려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따스한 빛을 내는 은하수처럼 함께 보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빛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는 이내 한 걸음 한 걸음 벽에 다가가 손을 뻗곤 손끝으로 경건하게 멈춰진 시간을 살며시 쓸었다. 그날 임명식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구나. 이제 맞아. 뭐야, 임명시전. 이때가 임명시전이었어. 자, 일단은 사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네요. 이제 보면은 이제 저는 뭔가 벨이 이제 메인으로 찍어줘가지고 저 이제 뒤에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찍었네요. 자, 일단은 공허 사냥꾼의 임명식이 시작되기 전에 다소 급하게 찍었지만 무척이나 소중한 순간이 담긴 단체 사진이다. 사진 속에 빛나는 따스하게 미소 짓고 웅규산의 모두는 행복해 보이고 엽석여는 입가에 옅은 미소가 살짝 번전이 됐다. 멀리서는 시장님이 곧 있을 임명식을 분주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누구도 알지 못한 미래의 나날이 계속해서 더 혹독한 도전을 기다리고 있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별이 찾아올지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모두와 함께 있다. 햇살은 따사롭고 바람을 기분 좋게 불어온다. 틀림없이 이것이야말로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내고 싶었던 영원한 추억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건 처음이었어.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믿기지 않는 경험이었네. 그래도 그때 네가 모두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도 네가 소중히 간직해줬구나. 꽃집 가득했던 향기와 함께 들었던 부드러운 멜로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봤던 영화가 기억나.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나 많은 추억을 함께 쌓았구나. 지난날의 추억은 반드시 흔적을 남겨지기 마련이지. 헛보여.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과거의 추억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 난 이 모든 걸 영원히 기억할 거야. 난 널 영원히 기억할 거야. 사제, 빛나의 목이 메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소중한 사진들을 향해 있었지만 어깨를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빛나는 한참 뒤에야 몸을 돌렸다. 그 반짝이는 눈동자에는 감동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얼굴에는 햇살보다 더 밝은 미소가 피었다. 고마워.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정말 최고야. 너와 함께 겪은 일들은 나에게 절대 잊고 싶지 않은 소중한 추억이 되겠지. 청량검의 부작용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이 기억들을 내가 얼마나 더 간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날들이 있었던 덕분에 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용감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내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입혀줘서 정말 고마워. 빛나와 함께 각각의 사진들에 담긴 추억을 되새겼다. 그러다가 결국 떠나야 할 시간이 왔다. 시간이 됐네. 이제 가봐야겠어. 빛나를 안아준다. 말없이 한 발짝 다가서서 그녀를 살며시 안아주었다. 빛나의 몸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도 팔을 뻗어 다정하게 마주 안았다.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안녕, 사제.
빛나는 환한 미소를 짓더니 이윽고 단호하게 몸을 돌려 석양을 맞으며 공허사냥꾼으로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녀가 석양의 빛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빛나의 공허사냥꾼의 임무가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어. 빛나면 분명 잘해낼 거야. 작별이라고 했지만 잠시 떠나갔을 뿐이야. 떠나는 것 뿐이야. 곧 웅교산으로 돌아올 거고 우리에게는 함께할 시간이 많아. 왠지 요즘 들어 눈이 좀 불편한 것 같네. 역시 벨이랑 얘기를 해봐야겠어. 오빠, 마침 할 말이 있는데 시장님 쪽에서 방금 연락이 왔거든. 우리가 렘니아 공동의 마지막으로 물리쳤던 창조주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셨대. 파라를 닮은 그 녀석 아마 진짜 창조주는 아닐 거야. 역시 그렇지. 그럴 것 같았어. 하지만 분명 창조주의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 시장님께서 그 녀석은 아마 창조주의 창조물이라고 하셨어. 파라의 육신과 창조주 자신의 힘을 결합해서 만들어낸 강력한 생명체일 뿐이라고 생명체라고 볼 수 있지. 그 녀석은 빛나의 몸을 뺏으려고 했어. 빛나의 신체만이 그 녀석에게 가장 큰 힘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천명감 때문이겠지. 빛나는 이미 알아차렸던 거겠지. 그래서 이 점을 역이용해서 그 녀석을 자신의 몸에 가둬놓고 파괴하려고 했던 거야. 그때 오빠가 그 녀석을 빛나로부터 떼어내서 정말 다행이야. 맞아. 그 안에는 초대 공허사냥꾼 태양을 가져온 자의 힘이 섞여져 있었어. 그 녀석의 두 눈은 태양을 가져온 자와 같은 색이었어. 아 맞아요. 태양을 가져온 자도 이제 그 한쪽 이제 눈동자가 파란색과 주황색을 같이 가지고 있는 오드아였죠. 태양을 가져온 자가 예전에 렘니아 공동 내부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힘을 일부가 남겨져 있었던 것 같아. 녀석은 그 힘을 이용한 거지. 그러고 보니까 록스프링이 전에 말했었지. 응, 나도 그 생각했어. 하지만 록스프링이 마지막에 그랬잖아. 태양을 가져온 자는 오해와 적대 속에서도 결국은 사랑과 용서를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그 녀석이 그분의 힘을 훔친 걸 거야. 시장님께서도 그 녀석은 사자라고 부르셨어. 단지 창조주가 만든 창조물일 뿐인데도 그렇게나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데다가 심지어 와이페이만호 전체를 거의 파괴해버렸다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적인 걸까? 하지만 결국 우리들은 녀석을 물리쳤어. 응, 어찌됐든 우리는 와이페이반도와 뉴에리도를 지켜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에 관련된 일이야. 렘니아 공동에서 봤던 선생님의 환영들에 대해서 말인데, 선생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숨기고 계신 것 같아. 선생님은 정말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옛 도시 함락이라는 재난을 일으켰을지도 몰라. 분명 숨겨진 이야기 있을 거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빠가 말했던 선생님과 대화하던 수상한 그림자까지. 아직도 풀어야 할 수계가 너무 많네.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언급하신 무기, 현명건과 요도 무호 뒤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어쨌든 선생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조사가 필요해. 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눈이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아! 오빠, 괜찮아? 어디 아파? 병원 갈까? 잠깐, 오빠 손이... 보자, 나 손 왜 이렇게 빛나냐? 방금 그건... 뭐야? 대체... 방금 그거 칭송회가 쓰던 창조주 문장 아니었나? 사라진 건가? 방금 그거 창조주 문장이 왜 눈에... 오빠, 그날 창조주를 본 이후로 상태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아무래도 기회를 봐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어. 뭐가 나오긴 할지는 모르겠지만. 야, 왜 이렇게 불안하냐? 괜찮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아니면 나중에 시장님께 여쭤보자. 시장님이라면 뭔가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 오늘은 이만하고 방으로 돌아가서 쉬자. 오빠. 한편 시장실 안. 오랜 친구여, 자네도 봤나? 이 도시가 또 한 번 이겨냈어. 하지만 난 알아. 사자, 그건 녀석이 만든 거라는 걸. 더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영원히 제거할 수 없는 종양처럼 하나를 잘라내면
또 다른 하나가 자라나지. 참으로 우스운 일이야. 녀석은 시험을 하고 있어. 서툴고 어설프지만 또 그만큼 절박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능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탐구하고 있지. 그래도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야. 운규산의 청명검 검주가 공허사냥꾼의 칭호를 받았다. 좋아. 아주 좋아. 오랜 친구여. 알고 있어. 자네는 분명 지금의 내 방식을 인정하지 않을 테지.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뭐야. 자, 맵을 통해서 휘영석 광산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메인 챕터를 이렇게 또 완료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모든 메인 챕터를 드디어 완료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시즌2의 이제 6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후속 내용 아마 이제 언제쯤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슬슬 와이페이 반도에서의 마지막 이제 시즌2의 이제 에필로그가 슬슬 이제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언제 나올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이걸로 진조제 메인 스토리는 여기까지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 또 이제 진조제 메인 스토리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 간단한 이벤트 스토리라든가 아니면 사이드 스토리 같은 것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긴 하지만 뭐 시간 나면은 한번 보는 걸로 하도록 하죠.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정이 업데이트했고 이제 일상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적당한 시간 되면은 조사를 계속하자 라고 이제 떴네요. 자, 일단은 자 이제 클리어한 것도 있으니까 이제 비경 쪽으로 가서 수집한 임무 이제 모두 수령하고, 자 이런 비경 레벨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레벨업 보상을 얻었네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서브 임무들 같은 것도 있긴 한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하면 되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양을 가져온 자의 녹음 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참외 메아리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얻었긴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말고도 자 이제 리우 펀드에서 이제 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즌 임무 네 이제 완료를 하는 걸로 또 이렇게 리우 펀드 포인트를 이렇게 또 얻었네요. 다들 것들 받고 가차 가능한가? 딱 이제 가차 가능하면 10연차 하고 싶긴 한데 가능하려나? 될 것 같은데? 제발 여기서 나와야 돼. 천장이긴 한데 나오겠죠? 나온다. 어차피 제가 확정 천장이어가지고 이걸로 드디어 이제 빛나 전용 무기까지 맞췄네요. 네, 구름을 헤친 빛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얻었고요. 다음 월급날에 빛나 스킨까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빛나 참 뭔가 딱 이제 이건 좀 아껴놓자. 혹시나니까 좀 아껴놓고 일단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빛나 전용 무기 얻었고, 나머지는 이제 뭐 가능하면은 싹싹이라고 하는 이제 이 S급 방부까지 얻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형 장비 껴줘야죠. 들어왔어? 그래, 빛나야. 자, 어딨냐? 찾았다. 자, 이제 껴주고요. 근데 뭔가 W 엔진이 약간 수정구처럼 생겨가지고 뭔가 좀 고고한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 이럴 줄 알고 일부러 이제 아이템 같은 것들도 좀 모아놨지. 이거는 아이템 부족이라서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일단은 뭐 50레벨까지 했으니까 이제 빛나도 슬슬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오긴 했네요. 일단은 뭐 이제 이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보스전까지 해서 최종 레벨까지 올려주면 되는 거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빛나도 이제 딱 이제 명정까지 맞춰주긴 했네요. 다행히도. 들어왔어? 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 제네스존제로 방송은 딱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딱 여기까지만 하고 뭐 이제 나중에 뭐 또 할 수 이제 뭐지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두사전 뭐 창조주 공허사냥꾼 무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알려주는구나. 적정보 이제 제어 스킬이라든가 이제 막 그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됐네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볼 것들 봤고, 네 그러면은 오늘 제네스존제로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은 디지몬 타임 스트레인저 사이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드 스토리 보는 걸로 하고, 자 오늘 젠존제는 여기까지만 이제 하는 걸로 하고요. 메인 스토리가 끝났기 때문에 뭐 이제 나중에 젠존제 방송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사이드 스토리
메인 스토리 나오기 전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빠르긴 하지만 오늘 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는 그러면 내일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만 방송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굿바이 사요나라 뭐 다음에 보도록 하시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용바 바이바이.